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, 선관위 관계자 인터뷰나 여러 투표 매뉴얼, 기사 같은 것들을 가지고요. 대한민국 선거 과정의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특히 이제 곧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니까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요. 여러분에게 소중한 한 표,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, 또 투표소 가기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, 선거의 공정성, 또 투명성 확보 노력 중심으로 한번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시작하죠. 선거 때 되면 가끔씩 이거 혹시 부정선거 아닐까? 이런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좀 나오잖아요. 근데 자료 보니까 이런 우려를 좀 잠재우려고 만든 장치들이 꽤 촘촘하더라고요. 개표 현장부터 볼까요? 네, 그야말로 보는 눈이 정말 많습니다.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도 있고요. 일반 시민 신청자, 공정선거 감시단까지. 한 참관인이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. 직접 해보니까 여러 단계로 확인하고 또 감시하는 사람도 워낙 많아서 부정에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다고요. 아, 네, 보는 눈이 정말 많은 거죠. 이번엔 참관인 신청률도 역대 선거 중 제일 높았다고 하거든요. 그만큼 관심도 높고 또 감시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. 특히 그 사전 투표함 관리, 이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치가 있다면서요? 그냥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요? 아, 맞습니다. 그게 중요해요. 이번 대선부터는요, 사전 투표소마다 1시간 단위로 투표자 수를 공개해요. 아, 시간 단위로요? 네. 그러니까 참관인이 직접 센 숫자랑 바로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 투표자 수를 부풀린다, 이런 의혹을 바로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투표 끝나면 사전 투표함은 그 특수 봉인지라는 걸로 봉인을 하거든요. 이게 한번 뜯으면 딱 티가 나요. 복원이 안 돼요. 아하, 네, 이걸로 봉인하고 또 CCTV로 24시간 계속 감시하고요. 그 영상은 또 큰 모니터로 실시간 공개까지 합니다. 아, 그리고 우편 투표함 관리도 정당 추천 위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감시하고요. 와, 그렇게 여러 단계로 감시가 이루어진다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. 그런데 이렇게 직접 투표소에 오시는 분들 말고 다른 방식으로 투표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? 아, 물론이죠.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이 중요하니까요. 예를 들어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병원, 요양소에 계신 분들, 또 멀리 떨어진 부대나 함정, 교도소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거소 투표 이걸 신청할 수 있어요. 거소 투표요? 네,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받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기표하고 등기 우편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이죠. 와, 근데 저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선원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을 위한 선상 투표 방식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던데요. 팩스로 투표한다고요? 네, 맞아요. 그게 좀 특이하죠? 특정 원양 어선이나 외항선에 타시는 선원분들이 대상인데요.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선장님이 딱 정한 시간에 배 안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. 배 안에서요? 네, 중앙선관위 전자팩스 시스템이라고 10보트.go.kr 여기나 아니면 그냥 일반 팩스로 투표용지를 받아요. 받아서 기표하고 다시 팩스로 보내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통신 환경이 중요하겠네요. 그러네요. 그리고 이 투표지랑 기록은 배가 한국에 돌아오면 바로 관할 선관위에 내야 하고요. 저 멀리 바다 위에서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복잡해도 절차를 마련해 둔 거죠. 이야, 정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제도들이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요. 우리가 투표소에 갔을 때 꼭 알아둬야 할 점들, 이거 좀 짚어보죠. 요즘 인증샷, 이거 많이 찍으시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고요? 네, 이게 가장 중요해요. 투표소 안에서는 절대 투표지를 찍으면 안 됩니다. 아, 안에서 찍으면 안 되는군요. 네,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. 잘못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게 세나요? 네, 그러니까 인증샷은 꼭 투표소 밖에 있는 표지판 앞이나 아니면 요즘 포토존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서 찍으셔야 해요. 밖에서는 괜찮고? 네,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벽보 앞에서 찍는 건 괜찮습니다. 아, 그리고 기표하다가 실수하면요. 투표용지 다시 받을 수 있나요? 그 비례대표 용지 같은 건 칸이 좁아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
안타깝지만 그 유권자 본인 실수로는 재발급이 안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죠. 반드시 한 정당이나 후보자 칸에만 정확히 찍어야 하고요. 특히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투표용지, 이게 정당 사이 간격이 좁잖아요. 그래서 다른 칸에 좀 걸치거나 아니면 실수로 두 군데 이상 찍으면 그냥 무효표가 될 수 있어요. 아, 조심해야겠네요. 네. 근데 또 재밌는 건 한 후보자나 정당 칸 안에 여러 번 찍는 건 괜찮아요. 그건 유효표고요. 아, 그리고 기표한 투표지 있잖아요.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그것도 무효 처리됩니다. 이것도 주의하셔야 하고요. 아, 보여줘도 안 되는군요. 네. 아, 그리고 신분증 꼭 챙겨가시는 거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. 네,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요.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노력들, 그리고 또 모든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그런 세심한 고민들이 느껴졌습니다. 결국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안전하고 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좀 이해하는 것, 이게 사실 막연한 불신을 좀 걷어내고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,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철저해 보이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거 과정에 대한 어떤 의심의 시선은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걸까요? 어쩌면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신뢰 자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통 방식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